자, 여러분, 역의법칙 두 번째로는 사상8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상8계가 이제 8계가 두 개 모아지면은 8, 8이 64 돼서 대성계라거든요. 그래서 이 8계의 건계, 이거는 세 개, 효가 세 개가 모인 거죠.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삼효가 모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성계라고 해요. 소성계가 두 개가 합쳐져. 하고 여기가 이게 건이천이 두 개가 합해지면 이게 육효가 되는 거죠. 육효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성계라고 해요. 대성계는 8개 곱하기 8이니까 64개가 돼서 64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개의 괴상과 자연의 예, 그리고 정의, 그리고 숫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계는 세 개가 이어졌으니까 건삼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서 얘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강건하다고 얘기를 해요. 강건하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변화는 규칙적이고 한 틈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집안의 아버지는 너무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집안이 이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아무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굳건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곤깨는 유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유순하게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기가 변하면은,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를 갖다가 순하게 받아들여 갖고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곡식을 추수하고 털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이라든지 가정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없이 포용하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늦게 오면은 바느질을 하면서 밥을 내주면서 자식을 갖다가 따뜻하게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10개월을 갖다가 자식의 생명을 키우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 이거죠,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 8개가, 그 다음에 못은 여기에, 연못은 이렇게 돼서 맨 위에 표면은 별로 아니어도 안에 굉장한 에너지가 두 개의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못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 즐거울 열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8개 설명을 갖다가 이미 한번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건태이진 손감간건, 건태이진 손감간곤,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 이순신 장군 이름을 풀 때도 이걸 잠깐 썼지만은, 이것이 이제 건깨는 숫자가 1이에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괴를 뽑을 때 일수가 나오면은, 나머지가 1이 나오면은 건깨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4가 나오면은 진깨, 벼락이 되는 거고, 진이래. 그 다음에 나머지가 6이 나오면 감이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건태이진 손감간건에서 1, 2, 3, 4, 5, 6, 7, 8로 이제 숫자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깨가 건깨고, 합깨도 이게 이제 상깨고 건깨죠. 그러면 상하가 이게 외깨고 이게 내깨고, 상깨라고 하기도 하고 합깨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양기가 충만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양기가 충만하는 것이 뭐냐면, 꿋꿋하게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굉장히 꿋꿋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자에게 좋고, 남자에게 특히 여자는 남자를 많이 만난다. 이렇게 했는데, 효가 건깨가 상깨 3개에다가 합깨 3개가 있죠. 이게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게 하늘의 양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괴에 대한 괴에 대한 설명이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효사가 또 있죠. 그래서 총 64개에서 6효씩 되게 되면은 384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이제 음력에 13개월에 28일씩이 있으면은 이것이 384일이 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괴를 뽑을 때, 날짜로 괴를 뽑을 때는 음력으로 뽑고, 음력으로 뽑아야지만 진짜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일효가
첫 번째 효는 잠룡물령이에요. 잠룡물령은 뭐냐면 아직 용인데 큰 용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스스로 갈고 닦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그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를 선언했을 때 대선 후보를 선언한 날과 시간으로 괴를 딱 뽑아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천건께 잠룡물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괴를 아는 사람들은 아직은 안철수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는 아니겠구나 하는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가 되면은 현령재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책에 여러 가지가 좋은 책들이 많아 있으니까 대선 선생님 책이라든지 뭐 여러 주역책들이 좋은 책이 많으니까 그 주역책들을 사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 효사가 나와요. 좋은 결실이 있다. 그 다음에 사면은 종일건건, 근면하고 경계해라. 사연은 혹약재연, 자신의 어떤 뜻에 가는 대로 일을 찾아서 행하라. 5호가 되면 비룡제천, 크게 성공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면 비룡제천 정도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대개 6호가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상가라는 얘기가. 항영유예. 옛날에 최기화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항영유예해서 물러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수를 지켜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괴사가 있고 각 효마다 효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전화로도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방번호로도 뽑을 수가 있고 자동차 번호로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가 뭐 38에 6 뭐 2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38을 더하면 어떻게 해? 3 더하기 8은 11이죠. 그냥 더하는 겁니다. 3 더하기 38이면은 그러면 이제 자동차 번호로도 책 페이지를 남겨. 책 페이지를 남겼는데 38이 나왔어. 그 다음에 41이 나왔어. 그 다음에 5가 나왔어. 그러면 3번을 남긴 거야, 이게 책 페이지를. 38이 나왔으면 3 더하기 8은 얼마가 돼? 11이죠? 11을 8로 나누면 3이 남죠? 그럼 건태, 리께가 되는 거예요, 리께, 이렇게. 그 다음에 41을 8로 나누면 8, 5, 40에서 1이 남죠? 그럼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건깨니까, 1이 남았으니까. 5는 5요가 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화천대유 오요동,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를 뽑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전화번호를 하거나 오피스 번호를 하거나 자동차 번호를 하거나 방번호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날짜로 따지거나 뭐 책 페이지를 남기거나 또는 진짜 그 주역의 어떤 그 대나무가지를 뽑거나 이걸 해서 이게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중지곤 이렇게 곤깨가 이제 이렇게 상하가 곤깨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이료가 나오면 이산경비지. 이거는 근데 이제 한자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서리를 갖다가 밟으면은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이걸 뽑으면은. 그 다음에 이효를 뽑으면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잘 된다는 얘기고, 삼효를 뽑았으면은 순리에 따르면 이롭다. 사효를 뽑으면은 바른 일을 묵묵히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효를 뽑으면은 겸손하면은 굉장히 더 출세할 수 있다. 육효를 뽑으면은 용존후야 기결현황. 뭐 이런데 이거는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그 당시에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현재 현실과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은의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흘린 피가 검고 노랗다 많다. 이제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수레둔은 뭐냐면 물이 있는데 거기에 번개가 친 거예요. 이게 수증기가 있는데 거기에 번개가 친 게 수레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시den기에 암모니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수증기가 있는데 거기에 벼락이 쳐갖고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레둔은 뭐냐면 물 속에 수증기 속에 번개가 쳐갖고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괴로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물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얘기입니다. 원시대기에서 전기적인 스파크에서 새 생명이 창조된다고 나와 있어요. 창조되는 과정의 어려움. 그래서 수레된 깨를 얻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 현대적으로 따지면 시작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리바이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료를 얻었으면은 뭐 반환 이거정 이건호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어렵다 뭐 이렇게 수레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난관이 있으니 시기를 기다려라. 이효가 나왔으면 도움을 기다려라. 아까는 시기를 더 때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사면은 사면 초과로 후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슴을 잡으러 숲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다 뭐 이런 거 얘기죠. 사면 초과 후원자가 없다. 이걸 갖다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후원자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니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라. 그 다음에 오요는 지나치게 고집하면 흉하다. 육하는 피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레든 깨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주역의 64개 중에서 4대 난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전반적인 괴사를 이렇게 보고 효사를 또 보는 겁니다. 산수몽이면 뭐냐면 산이 있는데 거기서 처녀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은 안반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처녀수는 굉장히 거칠어요. 아무것도 에나지며 무기물을 함유를 하지 못해서 모든 걸 빨아들여요.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학생처럼. 그래서 안반에서 생산된 그래서 안반수 처녀수가 안 좋은 겁니다. 미성숙수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제 무지를 깨닫고 배워라 해서 산수몽이 나오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산수몽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수는 뭐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이게 뭐야? 하늘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높은 하늘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이게 비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그냥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냥 높은 하늘에 찬 기운이 있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는 현실 생활에서는 참고 기다려라. 이게 되는 건데, 각 효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지역책들을 참고하기로 하고. 이 삼삼공사가 서울대에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 번호예요. 33은 뭐냐면 3 더하기 3은 6이죠. 건태, 이진, 감, 손감. 그러니까 6은 뭐예요? 수라고요, 수. 그 다음에 공 더하기 4는 건태, 이진. 벼락아니에요, 수레. 그러니까 수레두는 뭐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어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삼삼공사는 뭐예요? 산부인과가 뭐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어려움을 갖다 나타내는 게 산부인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천지라니까요. 그래서 삼삼공사는 또 이게 몇 호가 동했느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가 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병원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든 사요 해갖고서 삼삼공사는 이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어려움인데 산부인과 번호로서는 일부러 알고서 서울대병원에서 이걸 적겠어요? 아니라고요. 이것이 다 이제 그렇게 어떤 필이 동해서 그 번호가 간 겁니다. 천수송. 천은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천수송은. 천수. 이 송은 뭐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찬 기운이 존재하니까 본격적으로 눈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 은유적으로 하면 긴장이나 분쟁 상태가 계속한다. 눈비가 내린다. 쏟아진다.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 지수사는 이 땅이 있는데, 지는 땅이 있는데 그 아래 큰 물이 있는 거예요. 이 큰 지하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군대같이 일사불란하게 물의 찬 기운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밑에 그 호수를 갖다가 지하수를 형성한 거죠. 이게 전쟁하는 상황이지. 이 커다란 물을 갖다가 따라. 지수사는 뭐예요? 사단. 사단 이거 아니에요. 군대.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갖다가 지수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걸 갖다가 군대 사자를 썼겠어요?
커다란 호수의 지하수가 형성됐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뜻을 썼지.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 군대 사자를 써서 이렇게 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수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데, 풍천소축을 보면 풍천소축은 하늘 위에 바람 아니에요. 하늘 위에 바람이 부는 거니까 제트기류 같이 바람이 부는 거라고요. 하늘 아래 바람이 불어야지만 이것이 곡식도 키우고 바람도 씨도 퍼지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높은 하늘에 제트기류가 부르니까 아직은 이거는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갖다 주역에서는 이 괴사를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 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해설을 한 거고 아래 거는 주역에 계획 나오는 거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렇잖아요. 풍천소축하면 높은 하늘에 지금은 알잖아요. 제트기류다. 옛날에 제트기류를 알았으면 하늘에 제트기류가 하니까 그것이 무슨 생태계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천태기 뭐 이런 것처럼 천태기는 뭐냐 하면 호수 위에 하늘의 그 기운이, 그러니까 호수라는 것은 작은 생태계죠. 그 위에 하늘의 그 천기가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생태계, 호수의 작은 생태계는 하늘의 운기를 갖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강력한 기운을 갖다 쫓아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에너지가 충만한 연못이 하늘의 작은 생태계가 하늘의 그 계절 변화를 갖다 따라야 되는 거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으나 슬그럽게 행동해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주역책을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그러니까 천태기가 왜 갑자기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주역이 좀 이상하다. 이게 뭐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깊은 지식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천태, 천지비, 천화동인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풍구 하면은 산이 있는데 그 아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강력하게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산이 있어 산 아래로 바람이 불면은 산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게 산풍고는 이게 고가 뭐예요? 고가 벌레가 먹어서 무너진다는 거고, 이걸 갖다가 부패했으니 빨리 손을 써라. 개혁을 해라. 전쟁을 하듯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연역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천지빗개는 뭐예요? 천지빗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천지빗개를 설명을 하는 하늘에 양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에 있으면 이게 양기가 뜨거운 것이 하늘에 있고 찬 것이 땅에 있으면 뜨거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찬 것은 땅으로 내려오고 잘 사는 사람은 위로 가고 못 사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서로 상하가 불통이 된다. 양기가 음기가 거꾸로 있어야지만 이게 회전이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아래에 있고 지천태가 돼야 되는데 매사가 부진한 거예요. 순환의 부조화.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유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야? 학교폭력센터 번호가 117이에요. 117. 117을 하면 1하고 7이고 그 다음에 1은 1이고 17은 더하면 8이죠. 그래서 천지빗개가 되는 거예요. 천지빗개는 뭐예요? 상하불통. 학계 내에서 어떤 불통이 됐을 때 전화 걸어라. 폭력센터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장의사 차고 사람의 자동차 번호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엄청나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중간 레벨의 부장이다. 높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업종이 뭐다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택림, 풍지관, 활해사업, 산업이, 산지방, 지뢰복, 천례뭉왕, 산천대축. 산천대축은 이게 산이 있는데 여기 하늘에 양기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 안에 하늘의 양기를 받아갖고서 엄청나게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사는 거죠. 이게 작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산천대축은 큰 기운에 쌓인 용기에 산이라는 게 용기죠.
내부에 강력한 양기가 존화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선천대축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크게 비축하거나 밥 먹을 새 없이 엄청나게 바쁘거나 또는 자기가 엄청난 잠재력, 포텐셜이 큰 사람이 선천재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의 64개를 잘 살펴보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레이, 택풍대가, 중수감, 중아리, 택사남, 내풍항, 천산둔, 내천대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 원바이 원으로 다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우선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계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육회의 에너지를 기운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지역의 개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훌륭하고 그걸로 점을 쳐서 숫자를 뽑아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35번째가 화지진, 지하매인, 풍화가인, 화택규. 화택규는 뭐냐면 뜨거운 열기가 호수 위에 있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호수에 장렬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녹조, 적조가 생기고 엄청나게 생태계가 호수는 이게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위에가 뜨거워서 밀도가 가벼워지니까 순환을 안 해갖고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태계가. 녹조, 적조가 생겨갖고. 그래서 상하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물이 그대로 있고 아래는 찬물이 있어갖고서 그냥 얘는 얘대로 어긋난 규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긋난다. 그럼 화택규계를 얻으면은 부부가 이혼한다. 갈등하고 대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주역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쭉 나가게 되면은 64개를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풍정계가 있는데 수풍정계가 뭐예요? 수풍정. 물이 있으면은 여기 물이 있고 그 아래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는 수풍정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위로 상승하는 어떤 기운인 거예요. 이게 수풍이. 그래서 이 지하수에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있으면 이것이 정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운물이 된다는 거죠. 수풍정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산불조심의 번호가 608512에 산불조심에 불을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대전에 있는 계적산에 산불조심하는 그 번호예요. 608512를 더해서 따져보면 뭐예요? 수풍정계가 나오는 거예요. 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불 끄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수학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끝에서 두 번째 개가 수학기제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 물이 있어야 되죠? 수.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 그래서 물이 있고 불이 있으면은 여기서 열을 가해서 모든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거예요. 수학기제는. 그런데 64번째가 마지막에 화수미제의 거꾸로 완성이 됐지만은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미완성 상태가 돼서 앞길이 멀어서 다시 뭘로 가요? 중천건, 중지곤에서 1, 2, 3, 4, 5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64개도 어떻게 보면은 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 연력학적인 상태 함수의 해석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다시 64개가 순환하는 그러한 어떤 순환성도 또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주역의 대성계만을 갖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것만으로 거의 한 학기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간 점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주역이라는 것이 공자님이 위편삼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편삼절. 그래서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갖다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역을 갖다가 주작해서 다시 해석한 것이 뭐냐면 역학계몽이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책이죠. 그래서 공자님 다음에 이게 그 동양학을 완성하신 분이 주자인데 주자가 역학계몽을 쓰신 거고 그 역학계몽에 나오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의심나는 점을 갖다가 퇴계 이황 선생이 계몽전이라는 책으로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의심나는 말을 갖다가 해석해서 전한다는 것이 계몽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주역에 관계된 그 옛날 성인들과
훌륭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